오늘의 뜬 뉴스입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언급했죠. 바른정당 의원 13명 다시 돌아가죠. 예, 근데 정운천 의원은 사흘 후에 탈당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은재 의원은 먼저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바른정당 의원이 33명이었는데 13, 14, 15 거의 반가량이 그렇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탈당의 변을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제 기자회견문을 들어보니까 친북 좌파가 집권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러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3자 단일화를 주장했던 분인데, 근데 이게 3자 단일화가 꼭 유승민 후보 때문에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실은. 예.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도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결국 그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홍 후보 지지율이 꽤 올랐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홍 후보가 당선권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은 저는 이분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안 될 게 되고 뭐 본질적 변화가 확 일어나고 그러지나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 이유가 뭘까요? 대선보다는 대선 이유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다음 선거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홍 후보나 자유한국당이 가장 선명하게 각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좌우 혹은 진보 보수 대립 구도가 부활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바른정당은 더 존재감을 상실할 수 있다. 예. 그럼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도 어려워진다. 예. 이런 판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진보 보수 좌우 대립 구도를 좀 깨보자 하고 만든 게 바른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탈당하고 홍 후보 지지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홍 후보가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이 바른정당이 내세웠던 명분하고 아주 다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 3% 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당선된다. 이거하고도 또 다르죠.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가의 보도격으로 나온 게 뭐 친북 좌파 운이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게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엊그제 뭐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극우 보수를 괴멸시켜야 한다. 예. 우리가 장기 집권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예. 그걸 또 이제 주요한 이유로 들었죠. 네. 어쨌든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는 기세가 더 등등해지고 유승민 후보는 더 어려워지고 그렇겠죠. 그런데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홍 후보가 기세를 높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의원 10몇 명이 옮긴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어려워질 텐데. 예. 근데 이게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응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반대로.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응원이 실제 지지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은. 하긴 그렇죠. 예. 예. 유 후보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뭔가 주목도를 높일 계기가 네. 생긴 것이고, 뭐 상대방,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손익계산을 따져보면은 안철수 후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적대적 공생관계 부활이다. 네. 이번 대선이 무슨 친북 좌파 척결하거나 보수 괴멸시키는 선거냐. 원래 자기 칼날을 내세울 수 있는 이게 명분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사태가 누구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 같진 않아요. 다 제각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탈당한 의원들 가운데 그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 사실 탄핵 소추를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김성태, 장제원, 황영철 이 의원들은 탄핵 국면에서 당시에 야당보다도 더 날카로운 면모를 보여가지고 주목받았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도 활약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개인적 어려움은 이해되는 바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정치에 이렇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또 반대 이게 목소리가. 되게 독특한 겁니다. 친박계 마태형,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서 유기준, 한성교, 윤상현, 김진태 의원들이 기세가 등등합니다. 예. 일괄 복당시켜주면 내가 나간다. 뭐 나갈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인데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안 된다. 지지하고 싶으면 백의종군해라. 이런 식이니까 홍준표 후보도 뭐 당원 당규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예. 중간에 있는 분들이 좀 이상해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제 본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박 대통령 탄핵된 지 이제 50일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선거가 처음에는 뭐 문재인 안철수에게 양강구도 더 나은 정권 교체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지금 이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 상황을 보면은 친박 의원들이 갑이 됐어요. 다시금.
그렇죠. 네, 뭐 네. 마음대로 나갈 때는 마음대로지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어쩌다가 이게 선거가 이렇게 돼 가고 있는지 참 저도 뭐 미스테리어스하네요. 정치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참 이상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어제부터 대선 후보 대표 공약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순서가 방금 뜬 뉴스에서 집단 탈당 사태 정리해본 바른정당 순서입니다. 이 문제부터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민현주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별로 안녕치 못하시죠? 저희 마음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국민들께는 항상 안녕하세요. 밝은 모습 보여드려야죠. 어떡합니까? 13명이나 집단 탈당했고 이제 원내교섭단체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 예. 저희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요. 저희 내부에서는 허탈한 마음도 있고요. 예.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께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한국이 이제 위기 상황인데 예. 공당으로서 참 잘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국민들께 제일 죄송스럽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완주 의지는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어제 이미 저녁 때 페이스북에도 유승민 후보 개인 페이스북에도 올렸고요. 예.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행사하면서 일정 소화하면서 기자들과도 짧은 일문일답 과정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예. 이번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끝까지 완주한다는 계획 변함없고요.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 세우는데 마지막 힘까지 다 쏟겠다라는 결의도 변함없습니다.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의 지지도가 안 오른 게 이 집단 탈당의 원인일 텐데 TV 토론은 네.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왜 지지도가 그렇게 안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가 대선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대선이잖아요. 예.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최순실 사태라는 역사상 헌정사상 없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선인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께서 보수 후보에 대해서 마음을 전혀 열고 계시지 않다는 거.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실패, 최순실 사태에 대한 분노만이 점철돼서 예. 이제 반박근혜 정부 정서가 지배하는 분노, 민심 투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수 진영 후보 중에서 특히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수구 보수 세력이 아니라 유승민 후보처럼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에 제대로 된 보수를 해보고자 하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후보에 대해서는 예. 국민들께서 더 그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잠시라도 차분하게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요. 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을 생각하면 무조건 분노 투표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예. 또 무조건 기득권 지키기 투표만으로도 새로운 나라는 건설할 수 없다는 거는 국민들께서 곧 깨달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5월 9일까지요. 변함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탈당이 있을까요? 글쎄요. 어제 몇몇 분들 이름이 거론되긴 했지만 글쎄 추가 탈당으로 이어지기는 쉽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탈당하신 분들이 이른바 김무성계로 분류가 돼서 김무성 의원의 거취가 관심사인데요. 어떨까요? 김무성 의원은 일단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네.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저희가 바른정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한 축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 만큼 끝까지 그 책임을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근데 소위 좌파 의원들이 다 탈당했는데 혼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김무성 의원님의 결단에 저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원래가 이게 대표 공약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니까 이제 그 문제로 넘어가서요. 네. 제1 공약이 바로 보육, 아이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고셨죠? 네, 맞습니다. 이걸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사실 대선 후보로서 특히 남성 후보로서 파격적인 공약입니다. 예. 1호가 아이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조금만 돌아보면요.
아이 키우지 못하는 문제,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그 문제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들이 다 결집돼 있습니다. 예, 예.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결정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죠. 예. 네. 내가 일단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 집을 가질 수 없고 내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고 또 우리 아이가 커서 교육을 받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모든 결정체인 아이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이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 내용은 크게는 일단 아시겠지만 육아휴직 3년법을 냈습니다. 예. 지금 현재 1년인데 3년까지 최장 3년까지 쓰실 수 있고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쓰실 수 있고요. 예, 예. 또 육아휴직을 하시면 지금 받는 수당보다 20%더 드리고요. 예. 상한선도 200만 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나 일가 가정 양립이 가장 안 되는 이유가 장시간 근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장시간 근로가 일자리 나눔도 안 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 문제랑도 연결이 돼 있어서요. 맞습니다. 저희가 칼퇴근법이라고 하는 일명 칼퇴근법은 국민 여러분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 유승민 의원이 만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칼퇴근법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또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네. 칼퇴근 이게 다 법 같은 네. 걸 새롭게 만들더라도 대기업에만 적용된다. 이 특히 네, 작은 네. 규모 기업에는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우선 고용보험이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모두 다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고용보험이라는 것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노동법에는 저촉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세 사업장들이 그렇거든요. 예. 근데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모보험이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과 근로자들께서는 부모보험을 통해서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 처음 부모보험의 기금 마련은 사실은 영세사업장이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을 하고요. 예. 다음에 사업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안을 마련을 할 겁니다. 네, 네.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 대기업 좋은 직장만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대기업에서도 육아휴직 마음대로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 예. 눈치법이라고 통하거든요. 맞습니다. 눈치법이라서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도자의 인식 수준과 국가 지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제까지 대선 공약이나 총선 공약에서는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육아휴직 주겠다, 뭐 주겠다 하시군요. 예. 막상 딱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몰라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유승민 후보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공부하시고 직접 공약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1호 공약이고 부분은- 또. 네네 1호 공약이고요. 예. 그 저희는 재원 마련도 다 마련을 했고요. 그 방안도요.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기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공약 짚어봤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드 네. 배치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계속 밝혀오셨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 돈 내라 이래서 지금 여론이 좀 안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다고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도 지금 지금 도입되고 있는 사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관련해서 설득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배치하기로 되어 약속돼 있는 부분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 주고 사올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 여지는 남겨두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선대위의 민현주 대변인이었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그렇겠죠? 그런데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홍 후보가 기세를 높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의원 10몇 명이 옮긴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어려워질 텐데 예.
근데 이게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응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반대로.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응원이 실제 지지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은. 하긴 그렇죠. 예. 유 후보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뭔가 주목도를 높일 계기가 네. 생긴 것이고, 뭐 상대방,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손익계산을 따져보면은 안철수 후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활이다. 네, 네. 이번 대선이 무슨 친북 좌파 척결하거나 보수 괴멸시키는 선거냐. 원래 자기 칼날을 내세울 수 있는 이게 명분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사태가 누구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 같진 않아요. 다 제각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탈당한 의원들 가운데 그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 사실 탄핵 소추를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김성태, 장제원, 황영철 이 의원들은 탄핵 국면에서 당시 야당보다도 더 날카로운 면모를 보여가지고 주목받았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도 활약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개인적 어려움은 이해되는 바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정치에 그렇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또 반대 이게 목소리가. 되게 독특한 겁니다. 친박계 마태형,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서 유기준, 한성교, 윤상현, 김진태 의원들이 기세가 등등합니다. 예. 일괄 복당시켜주면 내가 나간다. 오늘의 뜬 뉴스입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언급했죠. 바른정당 의원 13명 다시 돌아가죠. 예, 근데 정운천 의원은 사흘 후에 탈당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은재 의원은 먼저 나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바른정당 의원이 33명이었는데 13, 14, 15 거의 반가량이 그렇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탈당의 변을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제 기자회견문을 들어보니까 친북 좌파가 집권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러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3자 단일화를 주장했던 분인데, 근데 이게 3자 단일화가 꼭 유승민 후보 때문에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실은. 예, 예.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도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결국 그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요새 홍 후보 지지율이 꽤 올랐으니까요. 그걸 좀 깨보자 하고 만든 게 바른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탈당하고 홍 후보 지지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홍 후보가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이 바른정당이 내세웠던 명분하고 아주 다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 3% 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당선된다. 이거하고도 또 다르죠.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가의 보도격으로 나온 게 뭐 친북 좌파 운이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게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엊그제 뭐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극우 보수를 괴멸시켜야 한다. 예. 우리가 장기 집권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예, 예. 그걸 또 이제 주요한 이유로 들었죠. 네. 어쨌든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는 기세가 더 등등해지고 유승민 후보는 그렇게 되면 홍 후보가 당선권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은 저는 이분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안 될 게 되고 뭐 본질적 변화가 확 일어나고 그러지나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 이유가 뭘까요? 대선보다는 대선 이유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다음 선거 뭐 이런 거.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홍 후보나 자유한국당이 가장 선명하게 각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좌우 혹은 진보 보수 대립 구도가 부활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바른정당은 더 존재감을 상실할 수 있다. 예. 그럼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도 어려워진다. 예. 이런 판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진보 보수 좌우 대립 구도